청와대 웹소설과의 목표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표. 저 사실 그 작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 전공의 가장 좋은 강점, 특징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웹소설 전공이지만 웹소설도 배우고 장르물도 배우고 그 중에서도 또 청소년 문학, 아동 문학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웹툰 스토리, 영화 시나리오 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대부분은 웹소설 쓰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 전공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다른 곳에서는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작가들 왜 다들 순문학을 쓰지? 왜 다들 한 길로만 가지? 하는데 여기로 오면 다 여러 가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좀 포용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 예, 그리고 좀 뭐든 다 잘할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 열려있는 작가가 되는 것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웹소설 전공이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좀 특정화되는 건 사실 웹소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웹소설 전공이라 이름을 보고서 웹소설을 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좀 넓게 다양성 있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또 추가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웹소설을 쓰기 위해 오는 친구들에게 가장 최적의 적절한 그래서 어떤 웹소설 작가로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교육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근데 좀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웹소설을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웹소설에서 대박이 난다. 우리 흔히 말하는 월어키. 월어키로 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천운이 따라야 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월어키까지 우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하고 그것은 그의 팔자예요. 팔자가. 타고나야 돼. 하지만 내 생각에 열심히 하면은 월천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월천킥을 꾸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제반 지식과 어떤 글 근육을 키워주는 거는 학교 커리큘럼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연 1억에서 2억 사이를 버는 작가로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요즘 고민하는 좀 웹소설 전공의 어떤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그뭐 영화과라든지 문창과라든지 다 좋은 이야기들 하시고 좋은 수업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전공만큼 상업성, 대중성을 많이 얘기하는 전공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공을 졸업하고 나면 공부하고 나면 뭐든 간에 먹고 살 수 있는 작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고 있고 트렌드를 계속 우리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학생들이랑 공유하고 있고 어떤 게 트렌드고 또 어떤 게 마이너한지 또 마이너 안에서도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뭐 작가로 먹고 살고 싶어? 그럼 이리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능적인 면이 좀 맞아요. 강화되어 있는 면이 있죠. 그거를 되게 적나라하게 딱 집어가지고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작가를 어떻게 보면은 지향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접근 방식이 유연하고 매우 다변화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업성, 대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창작 관련된 전공이나 이런 데서는 순수하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장르적으로 정말로 매니악한 장르 혹은 어떤 실험적인 연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거기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더 우월한 거야 라는 식으로 설득하지 않고 학생한테 너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네가 장르적으로 매니악한 거 실험적인 가치 하고 싶어? 실험적으로 예술적인 거 하고 싶어? 오케이, 너 그렇게 가. 근데 너는 지금 대중적인 작품을 쓰고 싶은데 이런 방식을 썼어? 근데 과연 이게 옳은 전략일까?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더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묻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더 대답해 줄 수 있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강대 웹소설 창작 전공 하면은 과목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과목 커리큘럼에 있어서 우리 청강대 강점이 뭘까? 우리 청강대의 좀 차별점이 뭘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 2학년 수업 중에 장르 연구 수업이 있잖아요. 장르 연구 로맨스, 장르 연구 SF, 장르 연구 미스호, 장르 연구 판모, 판타지고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사실 다른 순수 예술 관련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순수 예술 공부하는 학교를 나왔고 그 전공 안에서 어떤 좀
다른 장르의 얘기를 할 때 어떤 장르에 대해 심화된 이야기를 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걸 세분화해서 아예 한 학기를 통틀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 반응도 좋고 오히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로맨스를 정말 1도 보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로맨스 수업을 듣고 나서 이걸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에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 눈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항상 제가 학생들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점점 이제 시장이 고도화되고 점점 레드오션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선명하게 장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액션물의 기본이 되는 서사 구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미스터리를 하고 싶다, 호러를 하고 싶다, 뭐 판타지를 하고 싶다, 무협하고 싶다, 각각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속성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서브컬처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읽으면서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해했던 거지 체계적인 방식으로 학습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런 서브컬처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읽는 것만 자체로도 이런 어떤 지식 습득하는 데 무리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그거를 학습하듯이 다 좀 내가 습득하지 못하면 뭐가 있는지를 다 모를 정도로 너무 갈래가 많아졌고 세분화됐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화해서 각각의 장르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독자들이나 대중들이 좀 원하는 방식의 서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술 전공이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레드오션화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레드오션화는 달리 말하자면 안정화가 된다, 체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장이 안정적으로 이 정도 급의 투자가 있고 이 정도 급의 전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학은 체계적으로 어쨌든 수업 커리큘럼을 만드니까 그게 저희 전공의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대학이라고 이렇게 장르적인 수업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만 가르치면 많은 편인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은 한 대학에서 장르적인 수업을 듣는 게 한 뭐 6개에서 5개 들으면 많이 듣는 편인데 저희는 5개, 6개 수업을 한 학기에 매년 이렇게 장르적인 특화되어서 있으니까 말씀하신 어떤 이런 전략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공이 지금 되게 젊은 전공이잖아요. 새롭게 뭔가 나아가는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고 성장하는 편이고 그걸 맞춰가지고 청강대라고 하는 곳이 콘텐츠 강점인 학교인데 이 청강대에서 그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진짜로 이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봐줄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또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아까 이야기해 주신 부분 중에 컨텐츠가 정말 강점인 학교가 청강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웹소설 전공이 저는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화 콘텐츠 전공, 게임 전공, 애니 전공이 청강대만큼 강한데 플러스 알파로 웹소설 전공이 생기는 곳은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저희처럼 만화, 애니, 게임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이미 강하고 그와 관련된 전략이 있고 그와 관련된 교류가 활발히 이미 존재하는 전공은 저희가 유일하다. 네. 그 기반에 보태서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의 도움을 받고 들어가는 전공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후에 웹소설 전공이 타대하게 계속 생기더라도 한 5년, 10년 동안 저희가 차별화된 전략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니즈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원하고 또 어떤 수업에서 뭔가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고 물론 학생들도 워낙에 욕심이 많고 자기만의 비전이 좀 뚜렷한 학생들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그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비교과 얘기 잠깐 하겠지만 아, 네네. 저희가 정규 수업 말고 다른 수업들을 이제 방학 때도 우리 나와서 열심히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왜냐면 학생들이 니즈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들어주는 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과를 통해서 실적으로 한번 해보고 해본 다음에 그게 진짜 괜찮다 싶으면은 정규 과정을 편성이 돼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자조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수들이 갈아놓고 있다. 이지만 근데 사실 그거 약간 자부심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내가 좀 몸은 힘들고 우리 모두 다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덕분에 학생들은 너무나 좀 즐거워하거든요. 이 학생들 스스로 그렇죠. 본인들도 우리에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커리큘럼 좋다, 수업 좋다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그건 좀 자부심이자 약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강점인 학교잖아요. 총각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허용해주고 되게 교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 꼭 필요하다는 수업들을 되게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나면 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